자, 엑셀 실전 모의고사 3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1번. 여러분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원별 실적에 따른 영업사원들의 부서 이동 요구사항을 신청받기 위한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1번. 달성 워크시트에서 달성률 G열의 값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단, 기존 행 및 새 행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저는 프로젝트 1번 파일 열어놨고요. 달성 워크시트 볼게요. 달성 워크시트에 G열, 이 달성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100분율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서식을 지정하는데 셀 서식이겠죠? 예, 셀 서식에 표시 형식 가서 우리 소수점 이하 자릿수 세 자리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하나는 이거죠.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 행 및 새 행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현재 자료가 G6번서부터 G38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영역을 잡아가지고 소수점이어 셋째 자리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존 행이죠. 새 행, 그러니까 39번서부터 여기 빈 셀에도 소수점이어 셋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하는 셀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 얘가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자, 얘가 두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 그룹 있죠. 이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콘, 이 메뉴가 왼쪽 거는 자릿수 늘림, 오른쪽 거는 자릿수 줄임이에요. 이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이 G열 머리글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G1번 셀부터 맨 마지막 셀까지 영역이 한꺼번에 잡히겠죠. 이러면 편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보세요. 경고 소리 나오죠. 이걸로 작업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소수점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데이터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G6번 셀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두 번 하시면 맨 마지막까지 잡히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릿수 늘림 아이콘을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제가 되돌리게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 그러면 나는 문제 그대로 G열의 값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라고 여기에 충실하겠다 해서 G열을 클릭했다 이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새 행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표시 형식 오른쪽에 셀 서식, 예, 표시 형식 자세히 보기 창 나오죠? 여기에서 100분율 선택하신 다음에 소수 자릿수 하나, 둘, 셋, 세 자리 확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 1번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작업 2번. 테마 색상을 움직이는 텍스트로 변경하시고요. 해당 테마의 이름을 실적표로 하여 현재 위치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 1번, 이 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아니라 이 테마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 위치가 현재 테마라 그랬죠. 자, 테마는 어디 있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있어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테마.
보시면 되고요. 테마, 색상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색 선택해서 이렇게 스크롤해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움직이는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자, 클릭해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다시 누르셔야겠죠. 자, 근데 테마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셔야 되냐면 여기 색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테마 메뉴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예. 자, 색 클릭하시면은 색 사용자 지정만 있지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자, 저장하실 때는 테마 메뉴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테마 저장 클릭하시고 그러면 위에 경로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도큐멘트 테마라고 하는 경로가 자동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 경로가 현재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실적표라고 하는 이름, 파일 이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적표가 지금 파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고창이 나올 거예요. 자, 실적표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저장. 네, 바꾸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저장이 된 거겠죠. 자,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3번 갈게요. 자, 3번 달성 워크시트에서 제한열에, 자, HR 되네요. 제한열에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자, 100%를 초과하고 부서가 영업 일부이거나 영업 2부일 때 부서 이동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를 표시합니다 했어요. 자, 이거는 여기죠. 달성률이 100%는 초과하고 영업 일부이거나 영업 2부일 때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죠? 이 조건이 true이면 부서 이동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false면 보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함수? 그렇죠. if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if 함수는 우리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if 조건식 또는 논리식이라 그랬어요.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식 논리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할 값, 그 다음에 이 논리식이 false일 때 실행할 값, 예,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true일 때 실행할 값은 뭐가 돼요? 그렇죠. 부서 이동이라는 글자가 되겠죠. 부서 이동이 될 거고 false일 때 실행할 값은 보류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논리식, 조건식을 어떻게 쓰냐인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부서가 영업 일부이거나 영업 2부일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조건을 잘 생각을 좀 하시고 풀어 헤쳐야 되는데 절대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and, 그죠? 부서가 영업 일부이거나 or 부서가 영업 2부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은 없어요. 예, 이런 식은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게 써 주셔야 되냐면은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달성률이 자, 100%를 초과하고 이고 영업 일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부서가 영업 2부인 경우,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은 뭘로? 이거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자, OR이 먼저 나오고 and 달성률이 100% 초과 부서가 영업 일부 영업일부요. 요렇게 and가 하나가 끝나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 이 초과이고 부서가 영업일부이거나
이거나 다시 and 달성률이 100% 초과이고 부서가 영업 2부인 경우, 이게 조건이에요. 좀 복잡하죠? 네. 자,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들어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제한 h 6번에다가 셀 포인터 놓으시고요. 자, 함수 삽입 뭐부터 불러야 돼요? if부터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I, 예, if 하시고요. 자, 논리식. 그럼 요거부터 쓸까요? 자, 이 밑에 true인 경우에는 뭐를 표시하래요? 부서 이동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죠? 네, 부서 이동.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라고 표시를 하래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식 써야 돼요. OR을 먼저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 삽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함수 추가하셔서 OR, 예, O 클릭하신 다음에 스크롤해서 OR,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AND가 들어가야 되죠? 자, 함수 추가 하셔서 AND, 자, AND 하시는 거죠. 자, AND 하시는데 이제 조건이 뭐예요?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그죠? 자, 달성률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달성률이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놔두는 거죠. 자, 초과하는 거예요. 뭐뭐보다 커요. 얼마? 100%. 초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부서가 영업 일부, 그죠? 그래서 부서 D 6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요. 뭐랑? 영업 일부라는 값과.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end 함수 끝났죠? 그러면 OR 함수로 다시 되돌아가서 OR 클릭, OR 함수로 되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end 함수를 써야 되죠? 자, 근데 이거 이제 자, 다시 end 함수를 불러야 되겠죠? 자,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end 클릭. 이번에는 함수 추가하실 필요 없어요. 자, 똑같습니다. 달성률 G 6번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100%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명 D6, D6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요. 뭐랑? 영업 2부라는 글자랑. 그렇죠? 자, 이렇게 되시면 위에 수식 입력줄 한번 볼까요? 자, if, or, and. 그래서 G6에 있는 값이 100%보다 크고 D6번에 있는 값이 영업 일부랑 같아요. 같거나 or. 그리고 또 G6 안에 들어있는 값이 100보다 크고 D6에 들어있는 값이 영업 2부랑 같아요. 그러면 부서 이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 끝났으니까 확인 해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기니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이 채우기 핸들 눈금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기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꽤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정리 꼭 하셔야 되고 무조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 꼭 확인하십시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작업 4. 부서명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D6에서부터 D38번 셀 범위만 포함되도록 수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예요? 이름 수정. 그죠? 이름 정의된 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름 관리자로 가야 되겠죠. 자, 이름 관리자 어딨냐면, 네, 이름 관리자 어딨죠? 수식에 있어요. 수식 탭 클릭하시고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관리자. 수정하는 거니까, 예, 이름 관리자 클릭. 하시면 이렇게 4개 만들어진 이미 만들어진 이름이 있네요. 여기에서 부서명이라는 이름 두 번째 있죠? 클릭하시고 수정해야 되니까 편집 클릭. 그렇죠? 자, 그리고 참조 대상이 C6부터 D38까지 되어 있는데 D6에서부터 D38까지래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마우스 클릭해 갖고 또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영역을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D6번서부터 36까지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굳이 삭제 안 하고 이렇게 영역만 잡은 상태에서 새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변해요. 수정이 돼요. 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
4번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달성 워크시트에서 M6번 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되는 그랬어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 그죠? 자, M6번 클릭하시고요. M6번 클릭하시고, 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되는 그러면 이 수식 탭에 수식 분석에 보시면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문제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참조되느니까 참조되는 셀 추적 띵 소리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띵 소리가 안 나니까 더 이상 안 눌러질 때까지. 네,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이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 문제는요 2번 클릭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클릭, 그러면 요 자기 자신한테 참조되는 것만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 띵소리 나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업 5번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1번에 대한 문제 보셨고요. 또 다음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2번 개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계절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의 격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항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번 파일 열었고요. 4개의 워크시트가 있고요. 첫 번째 강수량 워크시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작업. 강수량 워크시트에서 제주 지역의 온도를 12월까지 예측하는 선형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했어요. 자, 이거 문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시트 보시면 지역별 월별 강수량 분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온도를 했는데 이게 온도가 아니라 강수량이 돼야지 맞겠죠. 자, 여기서 저희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 걸 추가하는 방법, 추세선 종류 중에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저희가 본문에서는 추세선 추가하는데 기존에 있는 추세선 추가하는 방법, 본문에서는 추세선 추가하는 방법을 해당 계열 선택하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추세선 추가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게 되면 어떤 메뉴가 나왔었냐면 추세선 추가라고 하는 애가 나왔었죠. 추세선 추가라는 메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차트 도구 디자인 탭, 그죠?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라는 메뉴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 해봤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2월까지 우리 선형 추세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8월까지는 측정을 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강수량 분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미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좌표가 인천 지역만 지금 이쪽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 제주, 강릉 이 세 군데, 인천 포함해서죠. 이 네 도시의 강수량이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추세선 추가를 하시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본문에서 했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해당하는 계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이 제주도니까 1월서부터 8월까지 중에서 제주도 계열이 어느 거예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 녀석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계열 월을 선택을 해도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 하시면 돼요. 그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차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에서 추세선, 그쵸? 선형
선택하시거나 저희는 이제 이 오른쪽에 옵션 창에서 옵션을 골라야 되니까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선형 한번 해볼게요. 선형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떠한 계열의 추세선을 추가를 할 건지 선택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해당하는 계열을 직접 선택하고 들어갔으니까 바로 추세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트 전체를 선택하고 추세선 추가를 했으니까 4개 중에 어떤 계열을 선택해야 되는지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자, 제주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기본 추세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본문에서는 이미 모든 데이터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추세선 추가만 하고요. 오른쪽에 옵션 창에서 뭐 기타 등등의 지시사항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옵션. 자, 옵션은 어디서 불러요? 특별하게 여기서는 부르실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추세선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트 요소 추가에 추세선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타 추세선 옵션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세선 서식 옵션 창이 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선형 선택했으니까 선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까지 예측을 해야 돼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미측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안 한 9월부터 12월까지가 4개월이잖아요. 그죠? 4개월이니까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몇 구간을 더 예측을 해야 되냐면 개월수. 데이터가 4개잖아요. 9, 10, 11, 12. 그래서 4. 4구간을 앞으로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빠른 요소 추가, 그죠? 추세선, 기타 추세선 옵션 하신 다음에 어떤 계열을 추세선 추가할 건지 제주 선택 확인. 그러면 추세선이 일단 만들어지고 추세선 서식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예측 앞으로 4구간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지 작업 1번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번. 자, 작업 2번.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데이터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합니다. 예, 자, 데이터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지출 항목 다음에 지출 항목이에요. 지출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합니다. 이렇게 2가지를 지시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이거는 저희 어디에서 봤던 메뉴냐면 기억나세요? 예, 피벗 테이블에서 봤던 기능들이에요.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 자, 피벗 테이블 나왔어요. 그죠? 자, 데이터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꾼대요. 피벗 테이블 안에 셀 포인터 아무데나 놓으시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 어디로 가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야 돼요. 디자인 탭에 여기 레이아웃 탭이 있네요. 그죠?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테이블 형식으로. 그쵸? 테이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지출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합니다. 네. 자, 그래서 빈행. 그쵸?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합니다. 자, 이렇게 빈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문제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작업 3번.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셀 E4에 get pivot data를 사용하여 식비 지출 항목의 카드 거래 유형의 총 사용 금액을 계산합니다 했어요. 그죠?
자, get pivot data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 값을 찾아내는 거죠. 조건이죠. 자,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어떤 조건들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것, 가지고 오는 것이 get pivot data예요. 그럼 한번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if 셀에다가 만들어 넣을 거고, 저희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식비라는 지출 항목에 카드 거래 유형, 그쵸? 그러면 식비라는 지출 항목, 자, 더보기 해볼게요. 카드, 요거죠. 236,830원이라는 이 값을 여기에 보여줘야 되는 거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 삽입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G, 그죠? 그러면 get pivot data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자, 불러왔고, 자,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필드예요. 데이터 필드에다가는 뭘 쓰라 그랬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 총 사용 금액이잖아요. 총 사용 금액. 그러면 금액의 합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뭘 구한다고요? 이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거? 그렇죠. 함수를 사용한 필드명을 적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액의 합계를 우리가 구한 거잖아요. 그럼 필드명이 뭐예요? 그렇지, 금액이죠. 큰 따옴표 쓴다 그랬어요.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금액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을 가리키는 시작 셀 주소를 적는다 그랬어요. 자,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시작 셀 주소가 몇 번? 그렇죠. A3번 셀이죠. 그래서 A3번 셀 클릭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 값. 이 필드 값이 뭐냐면 조건에 사용할 필드명이라 그랬죠. 조건에 사용할 필드명.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지출 항목이라는 조건이잖아. 그쵸?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지출 항목. 이 지출 항목의 조건 값이 뭐예요? 식비죠. 그죠? 큰 따옴표 하시고 식비. 맞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 필드 값은 뭐예요? 거래 유형이 카드란 말이야. 거래 유형이 카드. 그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필드명이 거래 유형이니까요. 자, 거래 유형이 뭐가 돼요? 탭해서 카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확인해 볼게요. 잠깐 기다리시면, 예, 246,830원. 맞죠? 예, 이런 값이 구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작업 4번. 자,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사용자가 특정 지출 항목값만 표시할 수 있는 슬라이서 추가. 예, 슬라이서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자, 슬라이서는 그럼 어떻게 추가하신다 그랬냐면 1번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커서 놓으시고요. 그죠? 셀 포인터 놓으시고, 자, 분석 탭으로 가시면 필터 그룹에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하는 데 나온다 그랬어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어떤 필드 항목을 기준으로 슬라이서를 넣을 건지. 자, 항목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사용자가 특정 지출 항목 값만 표시할 수 있게. 그럼 뭐예요? 자, 지출 항목이겠죠? 지출 항목 클릭, 확인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해결됐어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지출 내역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트 분석 워크시트에 거래 유형별 지출 항목별 금액의 개수를 구하는 피벗 차트를 만듭니다. 가로축에는 거래 유형과 지출 항목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원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출 내역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원본이죠. 이 데이터가 원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차트 분석 워크시트의 차트 분석, 여기 맨 끝이죠. 차트 분석 워크시트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차트 분석 워크시트 한번 가볼게요. 아, 자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A1 셀 되는 거겠죠? 여기. 맞아요? 네. 자,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거래 유형별 지출 항목별 금액의 개수. 그쵸? 자,
차트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을 만들어 둬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뭐별, 지출 항목별, 뭐뭐별 이게 가로축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로축에다 넣는 거고 그리고 금액의 개수 얘가 값 영역 함수죠 함수 값 영역에 집어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는 세로축 범례 여기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원본에다가 셀 포인터 넣으시고 차트는 어디 있어? 예, 삽입 탭에 있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로 가는 게 아니라 피벗 차트로 갈 거예요. 그죠? 자, 피벗 차트 눌러서 피벗 차트 클릭. 그죠? 자, 분석할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여기에요.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피벗 차트 어디다 만들 거냐면 차트 분석에 만들 거죠.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클릭하시고 차트 분석 워크시트 예, 탭 선택하신 다음에 A1 셀 아무런 얘기 없으면 A1 셀 찍으시라 그랬죠. 확인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필드 이제 드래그에다가 넣으면 되죠. 자 축 가로축에는 거래 유형과 지출 항목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 유형 드래그 지출 항목 드래그 그쵸? 이게 거래 유형별 지출 항목별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의 개수예요. 그럼 금액을 값 영역에다 갖다 놓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함수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개수로. 그럼 어떻게 한다? 피벗 테이블에 있는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합계 금액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값 요약 기준에서 개수로 변경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피벗 차트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2번, 두 번째 프로젝트의 출제 문제 5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프로젝트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3번. 여러분은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강생들의 시험 성적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3번 파일 열었고요. 자, 첫 번째 작업 볼게요. 할 일 목록 워크시트에서 D3번 셀에 스핀 단축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이때 스핀 단축 컨트롤에 D3번 셀을 연결하고 현재 값은 7, 최소 값은 1, 최대 값은 60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희 D3번 셀 여기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스핀 단추를 이 녀석들을 만들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개발 도구 탭으로 가야죠. 개발 도구 탭에 삽입 클릭 하시고 양식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저희 안 써요. 양식 컨트롤의 네 번째 이게 스핀 단추예요. 클릭하시고 D3번 셀에 적당히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전체 셀이 쌓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 그대로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컨트롤 서식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D3번 셀을 연결하라 그랬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셀 연결에다가 클릭하시고 D3번 클릭하시면 돼요. 문제 순서대로 풀어내셔도 되고 여기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풀어내셔도 돼요. 자, 현재 값이 7이라 그랬죠? 그럼 현재 값에다가 7 입력하시고 최소값 얼마요? 1이고요. 최대값은 60이라 그랬네요. 60 하시고 증분 변경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핀 단추를 누를 때마다 바뀌는 값. 그래서 지금 1로 되어 있으니까 1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를 2로 하게 되면 1, 3, 5, 7, 9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르면 올라가죠. 누르면 내려오고요. 예, 요렇게 하시는 게 스핀 단추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작업 2번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합계 셀 범위 H2에서 H21번 네, 지역별로 지역별이라 그랬어요. 조건 될 것 같아요. 얘가 조건이 될 것 같고요. 필기 가중치와 실기 가중치의 값을 조회하여 합계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합계가 될 거예요. 자, 인덱스 함수를 추가합니다. 필기 가중치와 실기 가중치에 따른 필기 및 실기 점수의 합계는 필기 곱하기 필기 가중치 더하기 실기 곱하기 실기 가중치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저희가 이 수식을 직접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일단 시트를 한번 볼게요. 워크시트를. 성적 결과. 예, 여기 있네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 H2부터 H21. 아, 여기가 되네요. 그죠? 요건 하나 구해놓고 뭐 채우기 핸들 해도 되고요. 이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가중치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따로 있어요. 그죠? 경기 지역의 필기 가중치는 40%, 실기 가중치는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덱스 함수를 쓰라 그랬네. 지역이 경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가중치 이 경기 지역의 필기 가중치죠. 40%예요. 그럼 필기 점수가 누가 되냐면 이 65가 되겠죠. 65 곱하기 가중치 워크시트의 40%. 그죠? 더하기 성적 결과 다시 와서 43 곱하기 가중치 워크시트의 60%.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인덱스 함수라는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덱스는요, 어떤 셀 범위에 행번호 또 열번호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 해당 셀 범위 몇 행 몇 열에 위치한 그 셀 값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쵸? 예.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셀 범위를 어디를 잡아야 되겠어? 예. 셀 범위를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셀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C2부터 C4까지 누가? 필기 가중치가. 근데 그 필기 가중치에 누가? 경기. 여기 경기 지역이잖아요. 이 경기 지역에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무슨 뭐 VLOOKUP 함수라든가 매치 함수라든가 이런 다른 함수를 이용을 하면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여기서는 인덱스 함수만 가지고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덱스 함수만. 자, 힌트는 이거예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 글씨를 가지고는 인덱스 함수 갖고는 절대로 경기, 서울, 인천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힌트를 봐야 되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 말고 뭔가가 하나가 더 있는 거 보이세요? 찾았어요? 그쵸? 지역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역 코드가 경기는 1이고요. 서울은 2고요. 인천은 3이에요. 자, 가중치 워크시트 볼까요? 경기는 제가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경기는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영역 잡은 거에 첫 번째 행에 있죠. 서울은 두 번째 행에 있고요. 인천은 세 번째 행에 있죠. 대충.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조금 변형해 볼게요. 자, 인덱스 C2에서부터 C4까지 하고요. C4까지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 누가 돼요?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40%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를 2로 바꿨어요. 서울 지역 50% 나오죠. 얘를 3으로 바꿨어요. 인천 지역 70% 나오죠. 이게 지역 코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1대1로 매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필기 점수예요. 자, 필기 점수가 어디 있어요?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 65점이죠. F 2번 셀이에요. 맞아요? 예. 자, 여기서 갈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필기 점수 F2 곱하기 맞죠? 자, 인덱스 함수 부를 거예요. 인덱스 함수 부르고 C2에서부터 C4번까지요. C4번까지. 그럼 얘가 경기 지역이잖아요. 지역 코드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이 C열에 있는 지역 코드 갖고 찾으면 된다는 거죠. C2 셀에 들어있는 값의 1번 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C2 셀에 들어있는 값이 1번 값이니까 이 C2가 일행이 되겠죠. 일행의 1열에 있는 값이에요. C2에서. 그럼 경기 지역이 나오겠죠. 자,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여기 C3번 셀로 바뀌겠죠. 누가? 이 값이 C3번 셀로 바뀌겠죠. 그러면 C3번에는 몇 번이 들어있어요? 2라는 값이 들어있잖아요. 2라는 값이. 그럼 2라는 값은 서울 지역이었죠. 아까 가중치에서. 그죠? 쭉 드래그 했어요. 이 값이 3번이에요. 네, 이 값이 3번이에요. 3번으로 바뀌겠죠. 삼행 1열. 그럼 서울 지역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당연히 얘는 채우기엔들 드래그 해야 되니까 절대값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절대값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곱하기 누구? 실기. 실기는 어딨냐면 얘잖아요. G2 셀. G2 곱하기 다시 이제 실기 가중실 찾아야 되니까 인덱스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D2에서부터 D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몇 행? 똑같죠, C2. 여기는 C2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합계. 여기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는 하시고요. 는 하시고요. 자, 필기 점수 맞죠?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F2번 셀 상대값 상대 참조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곱하기 인덱스 함수 불러야 되죠. 자, 함수 삽입 하셔서 모드로 바꾼 다음에 클릭하시고 I 하시면 인덱스 스크롤 쭉 해서 예, 인덱스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인수 3개짜리로 할 거니까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확인. 자, 배열이 어디가 되냐면 가중치 워크시트에 있는 필기 C열이에요. C2부터 C4까지 하신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F4번 키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세팅이 잘못 걸려갖고 F4가 안 눌러져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F4번 키 한번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고 행번호가 몇 번이에요?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이 C2에 있는 값이 행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컬럼 넘버는 우리가 한 열만 한 줄만 잡았으니까 1 되는 거고요. 생략하시면 1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수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뒤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하시고요. 그리고 실기 G2셀 클릭하시고 곱하기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함수 추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인덱스 그쵸? 네, 다시 인덱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컴퓨터 지금 버그 생겨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쓰시면 되죠. 그러면 자 어디에요?
이번에는 가중치 워크시트의 D2부터 D4까지죠. 네, D2부터 D4까지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F4번 키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이렇게 절대값 만들어 주시고 로우 넘버는 똑같이 C2가 되겠죠. 그리고 컬럼 넘버 1번 해서 다 했으니까 확인. 셀 포인터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맞죠? 자, 2번 문제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합계 데이터가 작년 성적 데이터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텍스트에 굵은 기울임꼴 서식을 지정하고 녹색 글꼴을 지정하여 데이터 행의 모든 텍스트에 적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조건이죠. 합계 데이터가 작년 성적 데이터의 90% 초과하는 경우,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적 결과 워크시트고요. 합계 데이터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H 2번 셀이 합계 데이터가, 그죠? 작년 성적 데이터, 작년 성적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E2 작년 성적 데이터의 90%.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90%. 그죠?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걸 초과한대요. 누가? 합계 데이터가 합초과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 조건은 지금 이와 같은 수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함수를 쓰는 건지 뭔지 한번 보자고요. 해당 텍스트에 굵은 기울임꼴 서식 지정하고 녹색 글꼴 요거 두 개죠. 굵은 기울임꼴 녹색 글꼴 하나 두 개 지정하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죠? 조건부 조건부 서식이 되겠네요. 예,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중에서 식을 만들어 써야 되니까 서식을 죄송합니다. 서식이 아니죠. 수식.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하는 거. 요걸로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만들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 지정해서 그냥 해당 어떤 특정한 셀만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행의 모든 텍스트라 그랬어요. 데이터행의 모든 텍스트.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조건부 서식에서. 자, 그러면 이 데이터행의 모든 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조건이 맞았어요. 합계 데이터가 작년 성적 데이터의 90%.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뭐 52점이 작년 성적 이거의 90%. 그죠? 90%보다 얘가 커야 되죠. 만약에 이게 조건이 만족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셀만 아니면 뭐 이 셀만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 해당 행 전체에 굵은 기울임꼴 녹색 글꼴을 적용하란 얘기예요. 이 전체에다가. 네, 전체에다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었을 때 참조 있죠. 자, 행 전체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행의 모든 텍스트 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식 작성 시 셀 주소를 혼합 참조를 만드셔야 돼요. 혼합 참조로 변경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혼합 참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달러가 행값 또는 열값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혼합 참조 중에 어떤 혼합 참조가 돼야 되냐면 열 참조, 열 혼합 참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행 전체 또는 행의 모든 텍스트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셀 주소 클릭 하고요. F4번 키를 2번 누르시는 거예요. 예, F4번 키 2번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F4번 키를 2번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H2 이런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열값 앞에 달러 사인이 붙어요. 열값 앞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조건부 서식은요 처음에 셀 주소를 딱 찍으면 이렇게 상대 참조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절대 참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F4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행값 앞에만 달러가 붙고요. 다시 한번 F4번 키를 누르면 이제 달러 H2와 같은 열 참조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F4번 키 2번 누른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F4번 키 2번 누른다. 자, 그러면 1번.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코드를 셀을 영역을 잡아요. 그럼 어디가 돼? A2부터 I21번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절대로 제목, 타이틀은 잡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조건부 서식 어디 있어요? 홈탭에 있죠. 홈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그죠? 자, 새 규칙 갈 거예요. 그리고 규칙 유형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간다 그랬고요. 야, 여기다가 수식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죠. 문제 그대로 합계 데이터가 합계가 어디냐면 얘잖아. 자, 첫 번째 셀 하나만 찍는 거예요. H2가 그러면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절대 참조가 되죠. 여기서 F4번 키를 2번 누른다고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누르면 숫자 앞에만 달러가 붙고 다시 한번 F4번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열 참조 만드는 거예요. 자, 얘가 초과래요. 크다. 누구보다? 작년 성적 데이터의 90%.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이 투셀 찍으시고 F4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달러 22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곱하기 90%.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합계가 H2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작년 성적 22 곱하기 90%보다 크면 맞죠? 자, 서식 단축 클릭 하셔서 굵은 기울임꼴 그리고 색깔은 녹색 요거예요. 좀 진한 거. 예, 녹색 클릭 확인 어때요? 이렇게 이게 행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업 4번 성적 결과 워크시트에서 셀 K3에 셀 K3면 여기가 되겠네요. K3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울 지역에 70점보다 많은 합계 점수를 기록한 합격 결과의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볼까요? 서울 지역에 70점보다 많은 합계 점수를 기록한 합격 결과의 인원수. 예, 인원수예요. 수가 나왔죠? 그럼 어떤 함수? 그렇죠. count라는 함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count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얘가 조건이란 말이죠. 예, 조건. 그러면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었고 count if s라는 함수가 있었죠.
네,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조건이 하나면 count if 쓰는 거고,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면 count if s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위에 시트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지역이 서울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지역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항목이. 맞죠? 이게 첫 번째 조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합계 점수. 합계 점수가 70점보다 많대요. 그럼 합계 점수가 여기 있죠? 이 합계 점수도 막 있는데 70점보다 커야 돼. 그죠? 그러면 얘가 두 번째겠죠? 그리고 또 끝이야. 그죠? 얘도 있죠? 이 결과가 합격인 애들만 찾는 거야. 이렇게 결과가 합격인, 이게 세 번째 조건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인원수는 셀 개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함수 써야 돼요? 그죠? count if s 써야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얘랑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우리 이거 if s 들어가는 함수 두 개 더 봤거든요. sum if 또는 if s,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average if s, 이렇게 봤어요. 이 녀석들하고 count if s랑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합 구하거나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쓰시고, 조건 범위 쓰고, 조건 쓰고 이렇게 나갔었는데, count if s는 그냥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셀의 개수, 그게 이제 인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항목수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말 붙이기 나름이니까 셀의 개수만 그냥 카운트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어? 그렇죠. 구할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등등등등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if도 똑같아. 이거는 조건이 한 가지니까 요거 한 세트만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sum if랑 average if는 달라. 그죠? sum if랑 average if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조건 범위가 먼저 나오고, 조건이 그 뒤에 나오고, 그리고 합이나 평균 구할 범위가 맨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if s는 이 범위가 맨 앞으로 온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셨죠?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이고, 그지? 범위는 지역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서울이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예요? 합계, HR이 되는 거지, 그죠? 얘가 70보다 커요, 그죠? 70점보다 많은이라 그랬으니까 70은 포함 안 돼요, 그지? 70보다 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 IR,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거고, 값은 합격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쵸? 자, 이거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몇 번 셀이라 그랬냐면 K3라 그랬죠? K3에다 놓고요. 자, 함수 삽입하셔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count if니까 C 하시고 스크롤해서 count if s, 예, 확인. 자, 대화상자 열어놓고, 자, 첫 번째 검사할 범위가 어디예요? 지역이죠, 지역. 그러면 D2부터 21번까지. 이거는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안 만들어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서울이죠? 자, 글씨니까 서울. 그죠?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합계 점수란 말이에요. 합계 점수. H2부터 21번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70점보다 많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70보다 크다인데, 이 지금 설명드린 sumif, sumif-s, 뭐 average if, average if-s, count if, count if-s의 조건을 쓸 때는 수식일지라도 무조건 큰 따옴표 70 큰 따옴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결과죠. IR I2부터 21번까지 드래그 하시고 탭. 그죠? 결과가 뭔 이 사람만, 합격인 사람만 큰 따옴표 하시고 합격. 큰 따옴표 닫고, 그죠? 확인.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위에 수식 참고하시고요. 자, 되셨죠? 자, 다음 가볼게요. 자, 5번. 성적 결과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암호 테스트 1, 2, 3을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이거 뭐예요? 시트 보호예요, 시트 보호. 그죠?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이거 시트 보호 기능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서 셀과 열과 행을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게 시트 보호 조건이에요. 시트 보호 조건이에요. 자, 시트 보호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작업하실 수 있는데, 자, 홈 탭에 맨 끝에 가면 여기 셀 그룹 있죠. 예, 셀에서 자, 서식 클릭하시면, 예, 서식 클릭하시면 밑에서 세 번째 시트 보호 있죠. 예, 이렇게 가시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이렇게 가시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자, 첫 번째 홈 탭에서 셀 그룹이죠. 셀 그룹에서 서식 클릭하시면 시트 보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보냐면 검토 탭. 자, 우리 본문에서는 이거 검토에서 했거든요. 자, 검토 탭에 가보시면 변경 내용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어요. 그죠? 예, 검토. 우리는 요거 시트 보호한 거 아니라 통합 문서 보호하고요. 본문에서는 통합 문서 보호랑 범위 편집 허용이랑 요거 두 개 했었거든요. 예. 자,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죠? 변경 내용 그룹에 시트 보호. 예. 자, 두 군데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시트 보호 일로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시트 보호 할게요. 자, 시트 보호 클릭 하시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열려요. 일단 해제 암호가 뭐냐면 대문자 T 테스트 1, 2,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소문자 구별해서 꼭 쓰셔야 된다 그랬죠? 테스트 1, 2, 3.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은 이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확인만 눌렀단 말이에요. 암호만 하고. 여기서는요, 이거 중요하거든. 셀, 열, 행을 선택해야 되고 서식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 이렇게 있죠. 그러면 셀, 열, 행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셀, 열, 행은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셀 서식 돼야 되고 열 서식 돼야 되고 행 서식 돼야 되죠. 자,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긴 셀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잠기지 않은 셀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이때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셀, 열, 행을 선택하고 서식 지정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이 허용할 내용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암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 체크되지 않은 내용들은 반드시 암호를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삽입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열삽입과 행삽입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접근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만 체크를 하는 거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확인. 그럼 다시 한번 넣으라고 나오죠. 테스트 1, 2, 3 확인. 됐죠?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 풀어봤고요. 예, 다음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4번. 여러분은 패션 브랜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및 분류별 품목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 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자,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파일, 참고 파일, 첨부 파일 올려드린 거, 링크 걸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여시면 프로젝트 1, 2, 3, 4,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4번에 대한 문제가 파일이 바뀌었어요. 네, 잘못 나와갖고 프로젝트 5번 파일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4번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4번 푸실 때는 엑셀 파일을 프로젝트 5번 파일을 여셔야 돼요. 4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해드리면 이해되셨죠? 교재에 프로젝트 4번 문제는 프로젝트 5번 파일이고요. 프로젝트 5번 문제가 프로젝트 4번 파일이에요. 4번과 5번이 파일이 바뀌었어요. 예, 요거 참고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요. 네.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요, 이 큐브 함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큐브 함수 스킵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업 2번 바로 갈게요. 작업 2번. 재고 워크시트에서 G열의 값에 사용자가 U와 무를 목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U와 무를 목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목록 단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리스트에 U하고 무하고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얘 목록 만드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그 이외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잘못된 할인 정보라는 제목의 경고 스타일입니다. 경고 스타일을 사용하여 유무에서 선택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아셔야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지정된 값 외의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반대의 경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가 입력을 해줬어요. 조건으로. 그쵸?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유하고 무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와 무가 유효성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선택해야지 패스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 문제에 주어진 값의 반대의 경우여야 패스가 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되는 조건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럼 G열이라 그랬으니까 G열 여기죠. 지금 유무 이렇게 직접 값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범위를 잡으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자, 데이터 탭에 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예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죠?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자, 제한 대상. 이 뭐냐면 이 직접 유무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목록을 선택하시면 돼요. 목록. 그리고 이 원본에다가 유무 직접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따옴표를 안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유 구분은 컴마로 구분하는 거예요. 유 컴마 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경고 스타일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오류 메시지로 가서 스타일이 뭐예요? 경고예요. 잘못된 할인 정보라는 제목에 그랬으니까 이 제목에다가 잘못된 할인 정보라고 써주시고요. 유무에서 선택이 뭐예요? 오류 메시지죠. 유무에서 선택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여기 드랍다운 버튼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되셨죠? 다음 넘어갈게요. 작업 3. 재고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I2에서 I16에 재고량 데이터가 재고량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RGB 컬러 값이에요. 153, 20, 204 색 글꼴로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수정합니다 했어요. 수정. 자,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는 거고요. 이게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한번 이 조건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가는 거죠. I열, 여기 I2부터 I16까지 영역 잡으시고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그쵸? 여기에서 규칙 관리예요. 수정이니까. 자, 규칙 관리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 하나 있네요. 일단 규칙 편집할게요. 자, 그런데 규칙 유형이 뭐냐면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을 지정한대요. 이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재고량 데이터가 재고량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밑에.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재고량 데이터죠. 이 재고량 데이터들이 재고량 평균을 초과한대요. 이 전체 평균. 그러면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을 지정합니다 하면 내가 영역 잡은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자동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리고 서식이 뭐예요? 초과. 그죠?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초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서식에서 저희가 뭘 쓰셔야 되냐면 글꼴. 글자 색깔이에요. 글꼴 색깔. 자, 색깔, 글꼴 탭에서 색 클릭하시고 다른 색 사용자 지정. 그래서 RGB가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빨강이 153이고요. 그린이 녹색이 20이고요. 파랑이 204예요. 204 해서 확인, 또 확인 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작업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작업 4번 재고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별 워크시트에 각 분류의 BK와 BR 색상의 품목의 수를 보여주는 꺾은 선형 피벗 차트를 만듭니다. 그랬어요.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겠죠. 자, 피벗 차트 저희 어떻게 만들어요? 1번 재고 워크시트 표 안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그죠? 피벗 차트예요. 피벗 차트 클릭, 피벗 차트 클릭. 자, 표 또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자, 피벗 차트는 어디에? 분류별 워크시트에.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 클릭하시고 분류별 클릭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A1 셀. 그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 갖다 넣어야 되겠죠? 분류별 워크시트에 자, 각 분류에 BK와 BR이에요. 분류 값이 BK하고 BR 색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갖다 넣어야 되냐면 분류. 그죠? 분류를 축에다가
갖다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각 분류의 BK와 BR 색상의 품목의 수. 그러면 값 영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품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품목의 개수. 자, 그런데 여기선 품목의 개수 맞죠? 품목의 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데이터가 숫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함수가 합계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품목이잖아요. 품목은 글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글자니까 이건 합계를 못 구하니까 자동으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류가 자켓, 점퍼, 코트 세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분류의 BK와 BR 색상이래네? 그쵸?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색상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류별 BK 색상과 BR 색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색상에서 BK랑 BR이랑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분류별 BK와 BR 색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됐고, 이 차트 종류가 지금 묶은 세로막 대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뭘로?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꺾은 선형으로. 그래서 이 꺾은 선형 차트의 종류를 만드는 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디자인 탭으로 가요. 피벗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 있죠. 클릭해서 꺾은 선형에 꺾은 선형, 그죠? 확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한 표에서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오류를 표시하도록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수식 오류 검사 규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지 찾으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자, 파일 탭 가는 거예요. 파일 탭에 옵션. 네, 옵션에 뭐?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랬으니까 수식 그룹으로 가요. 수식 그룹으로 가셔갖고 요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예, 한번 보세요.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오류를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예, 오류를 표시합니다. 찾으셨어요? 한 표에서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오류를 표시. 자, 여기 오류 검사 규칙에 두 번째 거 가보시면 한 표에서 다른 계산된 열 수식이 사용된 셀 표시, 요거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4번 요렇게 마무리했어요. 자, 마지막 프로젝트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5번. 여러분들은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을 기록하고 주문 내역을 통해 분석하여 보고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요, 프로젝트 4번 파일을 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5번 문제랑 4번 문제와 우리 제공되는 파일에 4번 파일하고 5번 파일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프로젝트 5번이지만 파일은 프로젝트 4번 파일을 여셔야 돼요. 예. 자, 작업 1번. 주문 워크시트에서 D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값이 HH, AM, PM으로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분단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셀 서식이죠.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자 지정 형식의 이와 같은 형식, 그러니까 시간하고 AM, PM, 뭐 지금 뭐 2시다 그러면 2시 AM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HH 시간이 두 자리니까 2AM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2AM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해당하는 D열, 예, 여기죠. D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해서 쭉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표시 형식.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예, 셀 서식 더보기 클릭하시면 돼요. 자, 나왔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H 2개 하시고 한 칸 띈 다음에 AM/PM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취소 워크시트에서 예, 세 번째 취소 워크시트에서 자, 계획 2열에 OR 함수를 사용하여 자, OR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주문 수량에서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거나 취소 건수가 1보다 크면 그랬어요. 자,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크면 true로 표시합니다. 그 외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자, 얘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지금 OR 함수 쓰라 그랬죠? OR 함수만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더 써야 돼요. 뭔지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면서 한번 봐봐야 돼. 자, OR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주문 수량이에요. 그쵸? 모든 주문 수량. 자, 주문 수량 있어요. 모든 주문 수량에서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구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주문 수량이라는 건 모든은 빼야죠. 각각의 주문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주문 수량에서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다. 그죠? 평균 주문 수량이 있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자, 평균 구하는 거.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주문 수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수량에서 평균 주문 수량. 자, 모든 주문 수량에서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대요. 누가? 주문 수량이 작거나 그죠? 취소 건수 취소 건수 여기 있네요. 그죠? 취소 건수가 1보다 크면 그죠? 주문 수량이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거나 OR 그죠? 취소 건수가 1보다 크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주문 수량을 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average 주문 수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획 놓고 함수 삽입 하셔서 자, 일단 O 타이핑 쳐서 OR 그죠? 자, OR 함수 불렀어요. 자, 주문 수량이 얘가 되는 거죠. C2셀에 들어있는 값이 작아요. 네, 작다.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자, 에버리지 구해야 되지. 그러면 자, 이름 상자에서 함수 추가하셔서 자, 에버리지 네, 에버리지 확인. 그죠? 그럼 뭐의 합이냐면 주문 수량의 평균이니까 C2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절대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죠. F4번 키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F4번 키 한번 여러분들 딱 누르시면 요렇게 전체 절대 참조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하시고 어디로? OR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C2 주문 수량이 평균 주문 수량보다 작아요. 그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취소 건수가 1보다 커요. 취소 건수가 누가 되냐면요. 쭉 스크롤해서 올리면 예, D2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각각에 대한 취소 건수니까 예, D2 그대로 놔두고 1보다 커요. 그쵸? 자, 확인하시면 true false가 되고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오할함수를 이용을 하라 그랬는데 문제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야 될지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배송 분석 워크시트에서 강남 지역의 각 거래처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배송 분석 가볼게요. 피벗 차트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배송 분석 워크시트가 되겠죠. 배송 분석 워크시트에서 강남 지역의 각 거래처에 대해서만 월별 데이터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만 나와 있죠. 거래처명, 배송 날짜 이런 것들이 없죠? 강남 지역만 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강남 지역만 보게 해야 되니까 지역 필터 선택하시고 해제한 다음에 강남만 선택. 그죠? 강남만. 그럼 됐어요. 강남 지역에 자, 각 거래처에 대해서 그럼 거래처가 다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한다? 확장해야죠. 그래서 강남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확장 축소 전체 필드를 확장하면 되겠죠. 전체 필드 확장. 그러면 강남 지역에 각 거래처가 나왔고, 그죠? 각 거래처가 나왔고, 이 안에서 월별 데이터를 표시하래요. 월별. 자, 월별 데이터는 뭐예요? 그렇지. 그룹화인 거죠. 그죠? 그룹화인 거죠. 자, 됐어요? 근데 여기 날짜가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거래처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확장 축소 전체 필드 확장 이래야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확장을 2번 했어요. 근데 요게 몇 월 며칠 하는데 월별 데이터만 나오라 그랬으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그룹화 시켜야 되죠. 자, 기간 그룹화는 피벗 차트에서 못한다 그랬죠. 여기 피벗 테이블에 아무 날짜나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 그죠? 자, 어떻게? 월만. 그럼 1 해제하고 월. 맞죠?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수식이 재계산되도록 계산 옵션을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계산 옵션. 자, 파일 탭에서 옵션. 그죠? 어디? 계산 옵션. 그죠? 자, 계산 옵션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두 번째에 있는 수식으로 가는 거예요. 수식의 계산 옵션에서 자,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수식이 재계산되도록 그러면 지금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동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 체크. 맞죠?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갈게요. 5번. 주문 분석 워크시트에서 각 거래처명이 주문 월 안에 그룹화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했어요. 자, 주문 분석 워크시트 볼게요. 자, 지금 거래처명하고 주문월하고 두 개가 있기는 하는데 보여지는 건 뭐만 보여져요? 예, 거래처명만 보여지죠. 자, 이 거래처명이 주문월 안에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우리 앞에서 순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에 가셔서 이 행에 거래처명과 주문월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순서를 드래그해서 변경해 주시면 그죠? 각 거래처명이 주문월 안에 들어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프로젝트 5번째 5번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 엑셀에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 1, 2, 3에 여기까지 해서 다 풀어봤어요. 꼭 여러분들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